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지금 TV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산가족 여러분. 저희가 지난 6월 30일부터 이산가족 찾기 이 방송을 한 지 벌써 50일이 넘었어요. 네. 오늘 이 시간 현재 5,696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저 노래는 들을 때마다 소절소절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비치는 장면 다시 보는데도 그때 그분들이 나누셨던 말씀, 눈물이 다시 또 제 가슴을 그렇게 쳐준다고 할까요?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네. 가슴에 맺힌 한이 그렇게 이 작은 사람 크지도 않은데 이산 가족이 보면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걸 보면은요, 이산 가족들의 한은 얼마나 크실 건가 감히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철야 방송과 함께 또 내일 오후까지 계속해서 아픈 사연들 전해드리면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네. 헤어진 분들이 만나시기를 기원하고 또 꼭 만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혹 또 만나시지 못하시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또 저희 KBS 그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전력 전심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손에 뭐가 잔뜩 들려 있어요. 지금 책상 위에도 잔뜩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수한 그 매스컴들, 지금 타임지 들고 계시고 뉴스위크지 들고 계시고, 그 밖에도 뭐 여러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이산 가족을 찾는 생방송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에 많은 그저 세계 유수지들이 보도도 했습니다만 그걸len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즈에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네. 여의도 KBS 앞 광장이죠. 지금 사진이 아픈 사연들 또 우리 이산 가족들 모습 그대로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다음 장에 보니까 아주 그 극적인 그 상면의 장면이 말이죠. 이렇게 또 나와 있군요. 그렇죠? 네. 서로가 이렇게 세 자매가 이렇게 같이 만나시는 장면도 있고, 또 이 뉴스위크, 이 두 잡지가 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시사 잡지인데 여기도 제가 좀 접어놨습니다. 보세요. 이 장면이 또 저희들도 기억이 나지요.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 이분의 이 모습도 그렇고 이 아래 이 부분은 또 이 모자까지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저희가 참 별 그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거라 그랬지만 이 내 혈육을 찾기 위해서 이 나오는 이 아이디어야말로 정말 이건 값비싼 그런 착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아픔들이 세계 여러 매스컴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산 가족을 찾는 이 생방송, 더 많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뉴욕 타임스지에 그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서 김기덕 요약해서 특파원이 보내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걸 갖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스지는 KBS 스튜디오에서 흩어졌던 남매가 얼싸안고 있는 감격적인 사진과 함께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KBS의 이 프로그램은 TV의 커다란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본보기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KBS의 이원홍 사장이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이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비극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한국민 4천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6.25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세대들이라는 것을 특히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그러한 세대들이 서로가 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세대들은 이 운동의 그 커다란 교육적 가치를 이 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이제 논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지는 한국의 방송 시설과 통신 시설의 발달, 그리고 가정마다 보급된 TV 수상기 힘으로 이 운동이 지금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군요. 남북한 사이에는 편지나 어떠한 통신의 왕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 이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게 해줄 수가 없다고 전하고, 한국은 북한 측에게 이산 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 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KBS의 김기덕 특파원이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이렇게 보내와 주셨습니다. 저 네. 전성과 해수대령의 이야기. 네, 거기에 주인공이신 황혼순 여사께서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지만은요, 네. 생신일을 맞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저 분의 손으로 키워졌던, 길러졌던 이제는 장성한 그렇죠. 그 고아들이 예. 저분의 이제 자녀들이 되겠죠. 모여서 생일 잔치, 생신 잔치를 예. 차려드렸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그 생신 잔치 상에서 저희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만나셨던 25상, 25가족이 그렇죠.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만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바로 사진이 나오군요. 그 네. 당시의 사진이죠. 다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산됐던 고아처럼 됐던 사람들, 이젠 다 장성해서 이 사회에 이제 중핵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모든 가족들이 축하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졌습니다만 지금 또 제 손에 잔뜩 들려 있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많은 사연을 소개해드렸었죠. 그러시죠. 해외 동포 가운데 예. 중공과 사할린에 네, 사시는 사할린.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중공에서 역시 편지가 많이 왔는데 중공 흑룡강에서요. 흑룡강. 황명동 씨께서 보내오신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그러시죠.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산된 우리 민족이 이도 많으며 세계상에서 사랑과 감정이 가장 풍부한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혈육 분단의 고통 속에서 끝없이 몸부림쳐야만 하는가. 이 시각 나의 눈앞엔 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 형제들이 자기의 친혈육을 찾고자 애타게 방향 없이 헤매는 가련한 모습이 눈앞에 더욱 선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고국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대상황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중공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우리 이산가족 지음 촉진 동창회에 15명 성원들이 모여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45일 방학 기간 흑룡강의 동서남북의 구역구역에서 친지들을 만나서 이산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다고요. 그러니까 중공의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군요. 이산 가족 지음 촉진 동창회를 구성하셨대요. 중공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군요. 네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너무 사연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선 소개해드릴 내용만 간추리셨는데.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연이 글쎄 왔습니다. 말이에요. 네. 어우, 뭐 너무나 많군요. 그리고요 사연이. 또 한 가지 참 반가운 소식이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중공에 계신 가족들 편지를 간추려서 카드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예. 그 가운데 세 가족이 확인이 됐어요. 세 가족이나 확인됐어요? 네. 어느 가족이 있나요? 중공에 계신 이산 가족 가운데서 네. 김난 씨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외사촌 언니가 되시는 유동숙 씨께서 지금 사진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바로 여기 바로 나오셨네요. 옆자리에 계신데요. 네. 저희가 그때 카드를 만들어드린 그 카드를 지금 손수 들고 계신데 이 사연을 보시고 나오신 거죠? 네. 조금 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외사촌 언니가 되신다고 했는데요. 저 고모님이신데요. 네. 해방 전에 살기가 하여튼 곤란하셔서 뭐 여길 떠나시겠다고 떠나셨어요. 해방 전에요. 네. 그래가지고 통 소식이 없으셔가지고요. 이번 제가 여기 이산 가족에 신청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체례가 안 와서 이제 방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요 뒤에요. 네. 근데 13일 날 이게 제가 아, 이제 그러니까 예. 우리 유동숙 여사께서 45,685번으로 네, 네. 접수를 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계셨었죠. 그렇죠. 그렇죠. 40여 년이나.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13일 날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저 사진 들고 나오신 네. 걸 보니까 떠나시기 전에 찍으신 아주 빛바랜 사진인가 보죠. 네, 축하를 좀 해주세요. 공공수본의 사진이에요. 어떻게 해주시는군요. 그 돌아가셨대. 근데 네. 그 자손들 보고 네. 하여튼 흙이라도 내 나라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사연을 저희가 지난 네.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황윤 아나운서가 아주 울먹울먹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의 소식을 아셨으니까 네. 그밖에 또 다른 친척들이 계시니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네. 또 사연을 주고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기대를 또 해야 TBS 되겠죠. 감사- 네. 지금 방송하는 가운데 제 공개월에 상봉의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습니다. 네. 어떠한 사연이십니까? 어떤 관계신지 아십니까? 시모님이에요. 예. 예. 이모님이에요. 네.
그 전 미국 하와이 142번으로 접수가 됐던 분이신데요. 저쪽에 오신 분은 지난주에 나오셔서 저희 옆자리에서 방송을 하셨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만나신 건가요? 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신 분은 지금 서로 자매신가요? 자매시고 우리 저쪽에 여자분이 지난번에 이모를 찾으신다고 나오셨었죠. 네, 네. 이렇게 만나게 되셨네요. 그 지금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두 분께서요? 한 30년 되는 30년 만에. 네. 오래간만. 그러니까 네, 6.25 후에 헤어지시고 충남 서산군 해미가 고향이신 인순예 씨가 찾으신다는 사연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셨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지금 울고 너무나 계신데요. 기쁘시니까 네, 차분하게 또 지난 말씀 나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축하를 해주세요. 네. 많이 변하셨죠? 그다냐나. 반가우시니까 그냥 예전에 하시던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얼굴이 많이 변했죠. 동생 되시는 분. 언니 얼굴 많이 변했어요? 물러볼 정도의 길이서 보면. 길에서 만나신 몰라보실 몰라요. 정도라고요. 네. 해미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홍성서 그냥 헤어졌어요. 홍성에서요. 이게 후로요. 6.25 후에요. 네. 그냥 헤어지셔서 어떻게 그 당시에 좀 상황을 말씀을 해보세요. 네, 그 당시에요. 그런 게 이제 홍성서 이제 언니네 집에 갔다가 내가 거기서 우리 또 사는 데로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언니도 이사 가게 되고 나도 이사 가게 돼갖고 3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못 찾는 줄 알고 서로 아주 이렇게 포기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틀고 집에서 또 텔레비도 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광복절 8월 15일 날 이렇게 라디오를 틀고 있으니까 얘가 하나에서 10가장 서산 해미고 김종순이는 우리 이모고 김수남이는 자기 엄마고 저는 인손예고 정용고 정숙자 우리 이모 별명은 아구빵맹이고 그렇게 그대로 아나운서님 이 아나운서님하고 대화를 나누대요. 그래 그 소리 듣고서 얼른 집이를 뛰어갔죠. 가갖고 야 애미야 순예가 나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 너 번호 반영께 번호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광복 15일 날 여기 우리 식구가 다 6식구가 달려와갖고 신쟁일 이거 열람을 하니까 안 돼요. 없대는 거예요. 전혀 없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때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또 헤어졌다가 만나시는데 약간 뜸을 들인 거예요. 그렇게 만나시니까 더 반가우시죠. 일부러 그래서 이제 네네. 그저께 근데 언니 얘가 되시는 와가지고서- 분께서는요 동생 찾으시려고 무척 또 애를 쓰셨을 텐데요. 얘가 와가지고서 저 거기 그 경리 아가씨 나도 속으로 만날 걱정하고 만날 찾으려고 마음 먹고 그랬다고요. 이번이 딸이 나왔는데요. 이번이 딸 나온 김에 아주 이번 못 찾으면 못 찾는다고 꼭 찾아줘야 한다고 막 아주 딸을 가지고 그랬다고요. 몇시까지 하신다고 와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와갖고 그 다른 가족들은 같이 피난 가셨어요 언니분하고요? 우리요? 네. 예. 6.25 때 오빠는 이제 돌아가고요. 네. 돌아가고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서로가 그냥 홍성에서 헤어졌어요. 언니도 이사 가고 나도 또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래갖고 30년이라는 게 그냥 흘렀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언니는 돌아가셨나 보다. 우리 손녀가 살았으면 나를 안 자식 가는 사람이고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6월 30일 날이 글쎄 방송된 걸 보고 적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시기 전부터 자꾸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었어요. 이산가족 찾습니다 하고 이산가족 네. 이산가족 시간이면은 늘 이렇게 들었어요. 혹시나 보셨겠죠. 손녀가 안 그럼요. 찾을까 싶어서 네, 사람이 네.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러면 영 전혀 안 나오대요. 그러고는 이제 잠도 못 요번이- 이루셨겠죠. 뭐 예. 그동안에 텔레비전 그러고는 시청하시면서 저- 찾으시려고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이렇게 방송 시작을 했었죠. 저 KBS에서 이렇게 이산 가족들 찾아주신다고 해서 아, 좀 눈에 뒤에 방송이 좀 손을 바빠가지고요. 잡고요. 네, 이제 그 서로 손만 당시의 잡고.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세요. 네. 근데 참 묘한 게 말이에요.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나오신 분 때문에 서로 만나시게 됐다는 것이 참 아주 기연입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동생은 자꾸 언니한테 응석 부리다시피 참 지금 이렇게 또- 기연일 수가 네. 있나요? 네. 같이 한국에 계시면서 못 만나고. 그 정도 사시는 걸로 확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동포들이 그곳에 살고 계신데 한국말도 하루빨리- 쓰고 뭐 한국어 학교도 있고 뭐 네, 그렇군요. 그렇죠. 뭐 빨래하는 모습 같은 거 이런 사진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하루빨리 이분들도 고고 계신 가족들과 사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또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빨리 시작이 안 될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때 그 나왔던 그 프로에서 말이죠. 네. 그 혹시 못 보신 분들이 또 계실까 봐요. 네, 잠시 좀 VTR로 좀 보여드리죠. 그거만 모아가지고요. 네. 보여 올리면 또 혹시 우리 국내에서 지금 보시다가 예. 근데 저 거쪽에는 경상북도 성주군 거제우는 그 동포동 2구에서 살았습니다. 2구에서 살면서 그래가지고 참 시집을 가는데 남편 갈라져서 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 남편 찾아서 이 사할린으로 소호 11년도 왔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자연히 참 뭐 생활관계로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현지권에는 종종 있었지만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61년도에는 또 이 잡집에 양반이 사망하시는 후로는 어른이 애들 기르고서 혼자 생활해 나갔지. 그렇게 나갔다가 어느 날 뒤에서는 큰애가 여기 와서 대학교 공부하는 바람에 제가 큰애 따라서 큰아들 따라서 거발시키러 왔습니다. 정기간이 제가 지금 돈 없는데 내 오빠 되는 사람은 김상호, 상호라고 부르고 또 이 강릉에 애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조금 사람은. 그리고 이제 부르는 이름은 집에서 김수비라고 하고 둘째는 김유수, 셋째는 김박수리. 그런 일째 여동생은 이제 생각지 않은 딸라도 또 작은이라고 이러고 넷째는 또 이제 마지막 낳았다고 끈이라고 부르는데 또 낳았다고 오해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 보고 그래 제가 역시 소아실도 같이 다 끈이라고 오늘 오늘 계속해서 모습 그래서 내가 좀 43년에 아버지 찾아서 어린 거를 놔두고서 저것들은 남을 하는 걸 안 남고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너를 가면 어떡하겠는가 그 다음에 여동생 하나는 나 떼놔뒀습니다. 6살 놈을 그래서 유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보고서 그냥 보지 못해 10월이 흘러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서로 보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껏이에요. 언제든지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냥 항리가 보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어머니도 그냥 항리 보고 싶다고 그냥 그시하다가 그 다음에 이선 나왔어 어머니 사망되고 항리야 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시방 소련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나이 시방 50나이가 됐다. 몰라보게 됐으니까 네 나이 시방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40몇 살인가 됐는데 할머니 집에서 있는 거 보고 왔는데 그때 네가 학교 다니다 발에 못을 찔려가지고 고생했다니까.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편지 받았는데 할머니한테서 받았는데 네 몸이 부어가지고서 형편없다고 그렇게 할머니께 편지 받다 그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들 수 있으면 약을 써서 어떻게 거시하라고서 그래. 지들도 곧 나가서 너들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거시했는데 만나보지 못하고서 아버지 돌아가시 진작 손들었지. 그래 질이 약해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거시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은이라 하고 저는 오빠로 헤어져서 벌써 40년 갇혀있는데도 한 번 못 만나고 왔어요. 한 번 꼭 만나고 싶거든요. 오빠는 저 에스트로라고 있는데 거기서 고 패겨서 공부하다가 그래 해군에 나갔지. 그래 나가가지고는 뭐 소식으로는 여기로 들어오자 했는데 막 들어오지 못해가지고는 남손에 나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에 계시면서 이 고향의 봄을 얼마나 그리워하실지. 네. 김기순 씨 남동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저 천안 매부관이신 게 네. 휴전된다며 네? 휴전된다며 말이야. 네. 북창동 집안이나 네, 네. 두 번을 갔었는데 이사를 갔더라고. 네. 이사를 가고 없잖아. 네, 네. 그래서 막연하지 뭐야. 근데 전방생활직엔 두 번 댕기잖아 북창동을. 네. 북창 두 번 댕겼거든. 나는 저 어리기 때문에 글쎄. 그래도 오히려 소학교 댕겨 나왔지. 지금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아니, 나쁜 저거요. 처남인데 이 양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이 양반이 바로 처남이십니다. 근데 저 누이 되시는 누님께서는 어떻게 눈은 되셨나요? 못 데리고 나왔죠 이북서. 아, 네. 아니 저는 이제 누님이 두 분이 못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제가 그렇지. 기다렸는데 큰 누님하고. 네, 이제. 기다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이 그 들고 저를 찾았다. 카드를 그러고 해서 주시고요. 네. 제가 저기를 뭐 계속 찾았어요. 찾아도 뭐 없으니까 그냥 가고 오늘 컴퓨터에 와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매형 이름 딱 나오고 지 이름 나오잖아요. 뭐야 아버지 이름이 최재명 씨가 맞지? 맞죠? 그 최영진이, 예. 최양진이. 그렇죠. 예, 고향이 그래서 어디신데요? 황해도 심계거든요. 심계인데 원래 이 우리 처갓집은 개성이고 개성으로, 예. 큰 천하에 북창동 살아요. 그래 이제 북창도 다 후퇴하게 올라왔었거든. 근데 난 그리고 이제 전방생활을 했다고요. 휴전 당시 거지. 그리고 나와서 말이지 이사가고 없더라고요. 그건 못 만났죠. 예. 그때 그냥 일선에서 이렇게 또 싸우시다가 첫남을 만나셔서 또 부인 생각도 또 간절하시겠는데요. 네. 그거 뭐 잊어야죠. 잊으실 수가 또 있나요? 네. 누님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누님 만나신 것만큼이나 감사합니다. 반가우시겠어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내가 미안해. 이번에는요 부산 방송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네.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 저 김봉성 씨, 김광자 씨 나오셨죠? 네, 지금 화면에 비치시는 분 누구신가요? 김귀덕 씨예요. 김귀덕 씨요. 네. 지금 서울에서 비치시는 분은 김장원 씨거든요. 네, 네, 조카 되시는 분이 작은 아버님과 고모님 찾으신다고요. 부모님이십니까?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죠. 네, 지금 저 우리 김장원 씨가 사진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부산 방송. 네. 지금 그분에게 저 사진을 잠깐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분이 조금 안정하시고 사진을 맞습니다. 네, 얼굴이 똑같으세요. 어머니! 고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네, 부산 방송. 할머니. 네, 저 자, 지금 서울의 조카분이 조금 뭐라고 고정하시도록 말씀하시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네, 서울에서 김장원 씨. 네, 네. 네, 김장원 씨 말씀 좀 말씀해보세요. 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지 이름이 뭐고? 김칠성입니다. 김칠수이 맞고. 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고? 김기덕이요. 김기야. 예, 김기아. 야, 김기야. 할머니 이름은? 채씨라는 것만 알고 있는. 최부학인데 딱대기 네, 네. 모르지. 네. 최부학이. 그래 아버지가 나는 살아 계신 줄 알았는데 언제 돌아갔나?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2년 전에 돌아갔어. 예, 예. 돌아갔는데 삼촌이나 고모가 부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못 알게 왔노? 몇 번을 찾아 내려갔죠. 제가 군대 생활도 거기서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만 옆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내가 너 산남인 줄 아는데 네. 동생들 둘 다 있나? 예, 하나는 죽었어요. 하나는 죽었어? 예. 내 새끼 죽었노? 막내가요. 막내가 세 네. 새끼 죽었네. 예, 예. 그래 너 결혼은 언제 했노? 제 나이에 다 했죠, 결혼은. 지금 아이는 몇이고? 제 밑으로는 애가 둘입니다. 그래 여기 삼촌 동성이라고 삼촌 예. 아이가? 삼촌 살아 계세요? 네, 말씀 나누세요. 삼촌이 아닌데. 여보세요? 말씀.
작년에 돌아가셨다. 작년에.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일 몇 시에 내려올래? 저 부산 방송. 네. 지금 그분은 지금 누구세요? 저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나오셨죠? 아드님이요. 예. 아 그러니까 형과 아우가 되시겠군요. 그렇죠. 사촌. 네. 네. 고종 사촌이 되시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계신 할머님의 오라버님의 아드님이 서울에 계신 겁니다. 네. 네. 저 그럼 형과 아우가 좀 말씀을 나눠보세요. 예,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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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김장원입니다. 여보세요? 예. 장호인지? 예. 내 강수다. 예. 이제 기억이 왜 납니다. 그때 연락을 안 하나? 만나더니 반가운데 내일 몇 시에 부산 내려올래?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전화를 하죠. 내일 내려온대. 몇 시에 내려올래? 글쎄 저기 저 가족들과 의논해가지고요. 그래서 내려가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네가 아니 안겨. 그거는요. 네.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울에 또 한 분이 지금 화면에 비치고 계신데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청감. 네. 여보세요? 제 안 사람이고요. 여보세요? 제 안 고모님 좀 사람이고요. 봐주세요. 네. 저 큰 놈입니다. 아들은 네. 아들은- 아드님이시대요. 아까 전화 받은. 네네. 네, 고모님 예. 잘 보셨죠? 예. 이제 좀 안심이 되세요? 조카 만나시니까 좋으시죠? 말 못하겠네요. 조카를 전 33년 만에 봤어요. 네네. 고모님. 나는 아버지.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이제 만나실 수 있도록. 얼마나 좋으시겠어요.